신년을 맞아 각 언론사별로 실시한 여론조사 중에 매우 관심을 끌었던 여론조사를 꼽으라면 이재명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인천 동부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 지역 전체는 물론 이재명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포함한 인천 동부권 판세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과 관련한 역풍이 벌써부터 불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전매 특허와도 같았던 내로남불 논란이 이준석에게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매년 해가 바뀌고 신년이 되면 언론사 등에서는 대대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고 투표율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일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가 그야말로 쏟아졌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띄었던 것이 총선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조사는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총선을 이끌 각 당의 수장에 대한 여론조사였습니다. 한국갤럽의 차기 대통령감 조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4%를 기록하면서 22%를 기록한 이재명에 앞섰다라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차기 대통령감 조사라는 게 약간의 인기투표 이런 성격이 있긴 하지만 한 위원장이 집권 여당의 총선을 이끌 수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눈여겨본 여론조사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재명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인천의 민심이었습니다. 현재 인천 지역 국회의원 의석수는 13석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인천 지역 의석을 한 석 늘린 14석으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 인천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인데, 총선을 99일 앞두고 인천시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라는 질문에 국민의힘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전체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5.1%,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4.7%로 조사됐는데, 물론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지난해 6월 실시한 인천 지역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0.8%,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5.7%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무시 못할 변화가 감지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재명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이 있는 인천 동부권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8.9%,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2%로 조사됐습니다. 양당 간 격차는 6.9%포인트, 약 7%포인트로 더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쁜 그런 여론조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쩌면 이런 민심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의 민심을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지만 제가 인천 계양에 살고 있는 유권자라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 같다. 왜? 자신의 방탄을 위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재명이 여기에 깃발을 꼽고 그동안 계양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이제 유권자들의 심판이 내려질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 이재명이 계속해서 인천 계양에서 출마를 할지 아니면 지역구를 옮길지, 그것도 아니라면 비례대표로 갈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 상태에서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이재명 비례대표론이 나왔던 이유도 아마 이런 민심이 감지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신당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 또한 이준석 얘기를 더 이상 뉴스데일리 베스트 뉴스에 올리고 싶지는 않지만 총선과 관련해 이준석을 비판하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될 듯해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준석이 그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자신의 정치 동력으로 삼아왔던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 일명 윤핵관들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이것을 빼고 이준석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 이게 전부였었죠. 자, 그런데 이준석 신당이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총장에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임명하면서 이준석 측근을 신당 요직에 전면 배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내로남불이 아니고 대체 뭐냐라는 것인데요. 이른바 준핵관들이 신당에 전면 배치된다는 것인데,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5개 시도당 창당을 완료해 이르면 이달 안에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준석이 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이준석의 정치적 동지인 천하인중에 천하람 이기인 공동창당 준비위원장 체제로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 창당준비위원회의 살림을 도맡는 사무총장에 이준석의 측근인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 임명됐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철근은 과거 이준석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계자로부터 7억 원의 투자각서를 써주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긴 했으나 윤리위원회는 징계 사유와 무관하다면서 당원권 정지 2년 중계를 유지한 바 있죠. 그러다가 이뇨한 혁신위원회가 대사면을 건의하면서 징계가 취소됐었는데요. 김철근 전 실장이 사무총장에 임명됨으로써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쪽 인사들과 어떤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개혁신당의 부연 설명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철근은 전남 고흥 출신이죠. 어쨌든 이준석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윤핵관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면서 친윤계 의원들과 여러 차례 충돌했었습니다. 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주요 소재로 쓰여졌고, 이를 동력 삼아 정치를 해오던 게 바로 이준석이었습니다. 따라서 윤핵관을 비판했던 이준석이 신당 창당 과정에서 이른바 준핵관을 전면에 배치하면서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윤핵관은 출마하지 말라는 식의 공격을 일삼았던 이준석이 정작 자신의 신당의 요직에는 본인의 측근을 앞세우고 있다. 이게 내로남불이 아니고 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준석에 의해 윤핵관으로 지목되어 온 의원들은 김철근 마냥 특별한 어떤 비위 의혹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이준석이 윤핵관 거리니까 일종의 프레임이 씌워져 언론의 공격을 받았던 것인데, 김철근의 7억 원의 투자 각서는 실체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당 요직에 전면 배치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정무실장 한 자리 맡길 사람이 이준석 주변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겠고, 이준석이 이런 모순에 대한 비판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물난에 시달린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많은 유권자들이 이준석의 실체를 좀 제대로 아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